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사랑처럼 행복한 감정도 있지만 때로는 미움이나 분노, 원망 같은 감정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지는 듯 보이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예전처럼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은 줄어들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감정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멀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 앞에서 괴롭고 답답해지죠. 하지만 감정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움의 감정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운 감정을 다스리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움은 어떤 큰 사건에 의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부분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죠. 부부, 형제자매 또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큰 감정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무시당한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 감정은 섭섭함을 거쳐 미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배신감이나 잦은 실망감이 미움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움은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믿었던 사람일수록 미움의 감정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과거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분명 좋았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왜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감정이 상해 있을까? 그의 어떤 말, 어떤 행동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서 미움을 다스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왜 이 감정이 일어났는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미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움은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행동해도 속으로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뭉쳐 단단한 미움의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감정 거리두기가 가능해지죠. 내 감정과 거리를 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음이 상했던 그 순간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 그때 내가 느낀 감정과 반응 등 떠오르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모임에서 내 말을 끊었다. 다른 사람들 앞이라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 사람의 말투는 차갑게 느껴졌고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적다 보면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작동해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글을 쓰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말로 쏟아내면 감정이 더 격해질 수 있지만 글로 풀어내면 감정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끝났다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내 판단이나 생각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 그 사람이 왜 그랬을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절대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 그리 대단한 거였나 싶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응어리지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부부, 형제, 친구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이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도 커지게 되죠. 이럴 때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서툰 말과 부족한 표현으로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내 언행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놓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미움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려면 그 감정의 방향을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떠올라 괴롭게 만들고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이 어느 날 다시 살아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가장 힘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 한편에 미움을 품고 살아간다는 건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그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억지로 지우거나 참으려 하지 말고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다른 쪽으로 틀어보는 겁니다. 즉 미운 감정이 떠올라 괴로울 때 밀어내려 애쓰기보다는 뭔가 긍정적이고 즐거운 일을 해보세요. 꼭 특별하거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또는 청소를 하거나 친한 사람과 전화로 대화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동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돕는 일이나 봉사활동처럼 내 마음의 초점을 나에서 타인으로 옮겨보는 것도 마음속 응어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상대방을 위해 억지로 참거나 용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흘려보내세요. 물론 미움의 감정을 단칼에 끊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흘러가던 길을 조금씩 다른 쪽으로 틀어보는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뜻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부족함을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보는 마음, 관용과 이해의 태도는 미움이라는 감정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일상이 좀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